안녕하세요. 수릭남 혼술아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맥주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은 제가 밀크 쉐이크 IPA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브루이 IPA입니다. 브루이라는 뜻은 드라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드라이하다는 뜻의 반대말은 스위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루이는 보통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 같은 데 보통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이 샴페인이 달지 않고 드라이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보통 그 샴페인 라벨에 표기가 됩니다. 그때 이제 그거를 차용해서 맥주에서도 브루이 IPA라는 그런 스타일의 새로운 IPA가 이제 작년부터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달지 않은 드라이한 IPA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뭐 달지 않은 맥주가 정말 뭐 처음인가, 그게 뭐 이렇게 새로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브루이 IPA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엔자임, 효소를 첨가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엔자임을 첨가해서 맥주를 단맛이 거의 없는 정말 드라이한 그런 스타일의 맥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효소라는 녀석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일단은 조금 얘기를 해야지만 이 브루이 IPA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게 효소랑 효모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효소는 영어로 엔자임이고요. 그 다음에 효모는 이스트죠. 하는 일이 다른데, 효모, 이스트는 무슨 일을 하냐면 맥주 안에 단당을 먹고 그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배출하는 일을 하는 게 효모입니다. 효모가 없으면 술을 못 만들어요. 어떠한 술도 못 만듭니다. 근데 당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단당이 있고 이당이 있고 다당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효모가 섭취를 한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배출할 수 있는 당은 단당류뿐입니다. 단당류뿐이에요. 그런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단당류가 아닌 이당과 다당은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모가 단당류는 다 섭취를 해서 이산화탄소와 알코올로 분해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효모가 분해할 수 없는 당분이 맥주 안에 남아있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맥주가 되어서 마실 때 달달한 그런 맛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이 IPA에서는 이 남아있는 단당마저도 정말 다 제거를 해서 완전 드라이한 IPA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첨가하는 게 바로 엔자임, 효소입니다. 효소는 그럼 하는 일이 뭐냐? 이 이당류와 다당류를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줘요? 단당류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단당류가 되면 다시 효모, 이스트가 단당류를 섭취하겠죠. 그래서 맥주 안에는 결국에는 단당도 사라지고 이당도 사라지고 다당도 사라져서 모든 당분이란 당분은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단당은 효모가 다 먹고 이당과 다당은 효소가 다 분해해서 다 단당으로 만들고, 맥주 안에 남아있는 잔당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는 맥주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브루이 IP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드라이함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하는 게 바로 이 브루이 IPA의 그런 목표?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브루이 IPA의 뭐 약간 시초 역사를 보시면, 뭐 역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얼마 안 됐어요. 2017년 11월에 처음 만들어졌대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소셜 키친 앤 브루어리라는 그 곳에 헤드 브루어인 킴 스터드번트라는 그 양조사가 처음으로 고안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엔자임, 효소를 사용하는 게 새로운 일은 아니래요. 몰트가 많이 들어가는 임페리얼 스타우트나 트리플 IPA 같은 그런 맥주를 만들 때는 소량의 엔자임을 넣어갖고 그 안에 이제 과도하게 남아있는 그런 당분들을 단당으로 좀 분해를 해줘서 맥주가 너무 끈적거리고 너무 달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스킬로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루어리에서도 트리플 IPA를 종종 만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트리플 IPA를 만들 때 이 양조사가 한 번씩 그 엔자임을 사용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일반적인 IPA 사용해서 정말
단맛이 1도 없는 정말 드라이한 IPA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2017년 11월에 처음으로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그걸 완성해갖고 자기네 탭하우스에서 서빙을 했대요. 그 당시에 이름은 샴페인 IPA라고 해서 서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엑스트라 브리 IPA란 이름으로 다시 변형이 되고, 마지막에는 그냥 짧게 브리 IPA란 이름으로 정착이 되면서 이제 미국 전역에서는 그냥 브리 IPA가 하나의 새로운 맥주 스타일로 이미 좀 정착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브레 IPA는 대체 어떤 맛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거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읽어볼 맥주를 준비한 게 바로 이 인조이 바이 스톤입니다. 뭐 1월 19일자인데 이미 호통 기간이 조금 지났죠. 네, 근데 국내 정식으로 수입된 브리 IPA는 아직까지 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준비했고요. 작년 연말에 사실은 그 세를라이트 브루잉이라고 한국에 있잖아요. 세를라이트 브루잉에서 앱노멀 IPA라는 브리 IPA를 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연하게 앱노멀 IPA를 마셔봤고요. 그게 제 인생 최초의 브리 IPA였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이 인조이 바이 스톤도 뭐 탭으로도 마시고 이 캔으로도 마시고 이제 몇 번 마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한 캔을 이 촬영을 하려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제가 타이밍을 조금 넘겨갖고 이 1월 19일까지 마시라는 이 인조이 바이를 며칠 지나서야 이제 이거를 제가 읽어보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네. 그래서 이제 이 브리 IPA가 과연 어떤 맛일지는 요 스톤의 인조이 바이를 제가 마셔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도 호피향이 네 좋은데요. 자, 그러면 브리 IPA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맥주에서 단맛을 0으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있지만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결국 맥주에서 몰트의 풍미를 지우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풍미만 남겠어요? 호비랑 효모의 풍미만 남겠죠. 근데 이런 웨스트 코스트 스타일 IPA에서 효모는 풍미는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결론은 홉의 풍미를 극대화를 해보겠다고 생각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면은 뉴잉글랜드 스타일 IPA랑 일맥상통하는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뉴잉글랜드 스타일 IPA도 다른 방법으로 맥주에서 몰트의 뉘앙스를 최대한 억제하고 홉의 풍미를 극대화를 시키겠다는 거고. 자, 일단 네 인조이 바이 뭐 이거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 계시다면 요런 컬러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홉통 기간이 지나면 홉의 풍미가 확 줄어들어서 메가의 달달한 맛만 많이 올라오잖아요. IPA에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오래된 IPA를 드시면. 근데 얘는 웃긴 게 맥주에서 몰트의 풍미를 많이 억제를 시킨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홉통 기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나마 메가만 너무 튀지는 않아요. 네, 좀 오래된 IPA를 마실 때는 이 브리 IPA가 약간 장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장점도. 일단 일반적인 브리 IPA의 그 맛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원래 맥주의 밸런스는 홉과 메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거든요. 근데 얘는 맥주에서 메가의 풍미를 거의 지워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홉의 풍미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독특한 풍미들이. 근데 그 중에 제일 강하게 느껴졌던 게 비린내였어요. 비린내. 생선 비린내 같은. 어떤 분은 뭐 젓갈 향이 난다는 분도 계셨는데 뭐 그게 사실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걸 느낀 게 그 세를라이트 브루잉의 그 앱노멀 IPA를 마셨을 때도 그랬고 이 스톤의 인조이 바이 요번 그 1월 19일자를 마셨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의. 그게 뭐 되게 강한 건 아닌데 되게 약하게 있지만 그 비린내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약간 거슬리는 느낌이 저는 사실은 있었어요.
뭐 경험치가 샘플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그 몰트의 풍미에 약간 가려져 있었던 그 홉의 새로운 풍미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요 브리 IPA를 즐기실 때 꼭 그 체크해 보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제 브리 IPA가 지금은 미국에서 완전 그냥 떠오르는 핫 아이템이 돼서 시에라 네바다 같은 데서도 이제 브리 IPA가 생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스톤 같은 데서도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올 한 해 동안 꽤 많은 브리 IPA가 또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브리 IPA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컬러가 굉장히 라이트하게 만드는 게 이제 이들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거의 그런 페일에일이나 혹은 더 라이트에서 그런 쿠얼스 라이트나 버드 라이트 같은 약간 그런 라이트 라거 있잖아요. 라이트 아메리칸 라거처럼 엄청 밝은 컬러로 만드는 게 사실은 약간 브리 IPA를 만드는 트렌드긴 한데, 스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네, 기존의 브리 IPA들이랑 조금 다른 노선을 가고 있거나 실패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가 이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작년 말에 이제 그 스톤의 공동대표 그레코가 한국에 왔을 때 맥덕들이랑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다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그 뉴잉글랜드 스타일 IPA랑 그 다음에 이 브리 IPA에 대한 질문, 맥주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뭐 그레코의 개인적인 맥주 취향이 스톤 브루잉의 맥주 취향을 대표하진 않겠지만, 당연히 그게 일치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긴 있겠죠. 그때 그 인조이 바이에 대해서 그 그레코가 한 말이 Yeah, it's Brie IPA, but it's double IPA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게 되게 뭐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뭔가 약간 제가 느끼기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그레코 자체는 브리 IPA에 대해서 크게 흥미가 없더라고요. 맛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지만 일단 스톤에서 브리 IPA를 출시했죠. 이거를 일반적인 IPA 스타일을 만든 게 아니라 더블 IPA를 만들었어요. 그 말은 일반적인 IPA보다 몰트를 더 많이 넣었다는 얘기고요. 그럼 다시 제가 아까 초반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원래 몰트를 많이 넣는 맥주를 만들 때는 그 단맛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원래부터 엔자임을 조금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물론 더블 IPA 때는 그렇게 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임페리얼 스타우트나 트리플 IPA 같이 과도한 몰트를 넣는 경우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그 그레코의 대답은, 우리도 뭐 시류에 따라서 브리 IPA를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작년 한 해에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브리 IPA랑은 좀 다르다. 우리는 몰트의 풍미를 100% 지우진 않았다. 몰트의 풍미가 남아있긴 남아있지만 엔자임을 추가로 넣어서 몰트의 풍미를 조금 줄인 그런 스타일의 IPA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그 이유는 그레코가 되게 중요시하는 건 몰트예요. 몰트. 맥주에서 몰트의 백본이 있어야지 맥주가 맛있지. 그 몰트의 풍미를 너무 맥주에서 지우는 거는 자기는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스톤 브루잉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종합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한 추측은 스톤에서 이 브리 IPA라는 그 부제목을 달고 인조이 바이를 만들긴 했지만, 이건 사실 몰트의 풍미가 있어요. 단맛도 살짝 있고요. 더블 IPA니까. 그래서 이 더블 IPA 안에 남아있는 잔당들을 다 지울 만큼의 엔자임을 넣진 않은 것 같아요. 엔자임을 넣긴 넣었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어정뛴 맥주죠. 양다리 걸친 맥주. 네. 네.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최초로 공식 수입된 브리 IPA가 스톤의 인조이 바이였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들어올 다른 진짜 그 미국에서 유행하는 되게 라이트한 컬러에 정말 단맛 0인 그런 브리 IPA를 먹었을 땐 또 다른 느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는 진짜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의 브리 IPA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저희가 만나보게 될 브리 IPA랑은 좀 사뭇 다른 느낌일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존의 더블 IPA 치고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몰트의 풍미가 억제가 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홉통 기간이 지나서 그 예전에 처음에 이제 투입됐을 때 약간 홉의 화사한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몰트의 풍미가 억제된 만큼
남아있는 호흡의 풍미를 느끼기가 좀 더 편하다는 그런 재미있는 네, 또 이렇게 이게 가이드라인을 지나서 마시니까 그런 재미있는 점을 또 발견할 수 있네요. 네. 그리고 호평이 막 강했을 때 느껴졌던 그 비린내스러운 풍미도 지금은 별로가 아니고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네. 아주 미약하게 있네. 아주 미약하게. 근데 이제 이 향에 대한 그 네이밍은 사람마다 조금 하는 방식이 달라서 똑같은 향을 맡고도 어떤 사람은 꽃향기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과일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린내라고 느끼지만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는. 수릭남, 훈수라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그 맥주 스타일 중에 브리 IPA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스톤의 인조이 바이 1월 19일자 며칠 지난 거를 제가 네, 함께 마시면서 작년 한 해 이제 미국에서 뜨기 시작했고 올해는 더 많이 만들어지고 한국에도 이제 더 많이 수입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이 브리 IPA를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